네, 그러면 이제 532쪽 모의고사 2회의 5번 부가가치대 5번부터 또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거래고요. 전자세금계산서죠. 자, 세금계산서 매입에는 공제 가능하면 50일이요. 공제가 안 되면 54 유형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물품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정지 작업을 실시하고 관련 대금을 당월 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그랬으니까 토지로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자산으로 처리해라 이 말입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입니다. 자, 토지 관련 정지비 이런 거 매입세 공제 못 받죠? 토지가 면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유형은 54 불공유형으로 여러분이 입력을 했어야 되죠. 자, 날짜가 12월 12일이었으니까 여러분이 12월 12일 매입 매출 연표에 54로 돼 있어야 돼요. 불공제 사유는 맨 위에 있는 거 선택했어야 되고요. 공급가액 90만원, 거래처는 공급자가 거래처죠. 죽동 건설이었고,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하셔야 되고요. 분계는 외상으로 했으니까 혼합으로 하셔가지고 상품을 토지 201번으로 바꾸시고, 대변은 253번 미지급금으로 99만원 입력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죽동 건설 그대로 사용하셨겠죠. 다음은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6번은 매입거래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죠. 공기청정기를 매입했어요. 총무부 사무실에서 사용할 공기청정기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거래자료를 매입 매출 잔표에 입력하고요.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랬고요.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이다. 이거는 이제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이게 51번 유형이 되겠습니다. 비품이니까요. 자, 날짜는 12월 20일이니까 여러분이 12월 20일 날짜에 이렇게 입력되어 있어야 되죠. 유형이 50일 과세매입, 품명에는 공기청정기라고 입력되어 있을 거고요. 수량이 2, 단가가 30만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거래처는 공급자 현주전자라고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자세금란에 1번 되어 있고, 분계는 외상으로 샀어요. 혼합 분계해야 되죠. 상품을 비품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에 253 미지급금, 금액은 66만원, 거래처는 현주전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셨나요? 다음은 이제 6번 문제를 이렇게 냈군요. 그 부가세 정리 문제가 나오는 건데 모의고사다 보니까 조금 형식을 달리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산 문제를 냈습니다. 수동결산 및 자동결산. 자, 1번과 2번이 이제 결산 문제군요. 그쵸? 네.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가 1번. 그 다음에 2번은 네, 똑같아요. 손익계산서, 이익영업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순서대로 조회 작성하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기말상품 재고액, 이거 자동분계 사항입니다. 매출채권에 대해서 2%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이것도 자동분계 사항입니다. 자, 이번 모의고사는 두 개를 다 자동분계로 냈습니다. 그러나 이 매출채권에 대해서는요, 계산기로 계산을 해가지고 메모장에 메모했다가 입력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렇게 했겠죠. 합계잔액사항표를 딱 실행해가지고 12월 31일 날짜로 조회를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상 매출금을 딱 클릭해서 이 잔액을 확인했을 거고요.
그 잔액에다가 2%를 곱했겠죠. 네, 220, 332, 000 해가지고 곱하기 2% 하니까 4,406,640이 나왔어요. 이 금액이 여러분은 지금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이 금액이 여기 대손충당금에 지금 보여야 될 금액입니다. 4,406,640이. 자, 지금 80만 원이 잔액이 있으니까 이거 우리는 빼가지고 입력해야죠. 예, 그래서 빼기 80만 원 하게 되면은 3, 여러분이 이제 메모지에다가 3,606,640을 메모했을 거예요. 요걸 추가로 설정해야 된다 해서 여러분이 메모한 금액은 외상매출금 쪽에다가 메모한 금액은 그 금액을 메모로 해 두었어야 된다 이겁니다. 3,606,640 여러분 시험 볼 때 A4 용지 빈 종이 하나 놓고 시험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받으러움을 계산하면요. 받으러움이 여기 있었죠.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의 2% 520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대손충당금 이 자리에 100만 원이 나타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전체 제 상태에서는 100만 원에서 빼기 100만 원 빼기 15만 원 하면은 85만 원이죠. 85만 원을 메모해 두어야 됩니다. 85만 원만 추가로 설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가 1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자, 이렇게 메모를 다 했으면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 우리가 가죠.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1월부터 12월이라고 아까 입력을 하셨겠죠. 그리고 확인 누른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 이 자리에다가 3,200만원 입력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서 대손상각을 찾아서 외상매출금 쪽에다가 606, 640 이렇게 입력을 했을 것이고 받으러움에다가는 850, 000 이렇게 입력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위에 전표 추가를 눌렀을 겁니다. 그리고 얘를 누르시고 확인을 눌렀으면 결산이 끝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하는데 먼저 손익계산서를 먼저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메뉴에 가서 손익계산서 12월로 조회 작성하고 다시 전체 메뉴에 가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아니요 누르고 처분 예정일을 거기에 자료 설명에 있는 2025 0223 그 다음에 2024 0223 이렇게 입력했죠. 그리고 나서 위에서 전표 추가 5건 추가 확인 이게 손익대체분기가 마무리된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재무상태표를 실행해서 12월로 이렇게 조회했을 때 에러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작성이 됐으면 결산까지 잘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계잔액시산표에 가서 조회를 해보면요. 정확하게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은 요 잔액의 2%인 440만 640원 그 다음에 받으러움의 잔액 5천만 원의 2%인 1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까 제가 조회할 때는 여러분이 다 이미 다 결산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이렇게 합계잔액시산표에서 조회가 되신다고 아까 설명 중에 얘기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행을 다 하셨다면은 평가 문제를 답을 작성해 가지고 이제 득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11번부터 한번 답을 찾아볼게요. 대한물류의 거래처 등록 관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래처 등록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거래처 등록 들어가 가지고 금융거래처에 차입 관련 거래처는 2개다. 금융 탭을 눌러서 차입 관련된 거 하나 2개네요. 대한은행 차입, 대한은행 차입. 그래서 맞았고, 카드 거래처에 매입 카드로 등록된 거래처 5개다. 자, 카드 탭을 눌러서 매입이 하나, 둘, 셋, 4군데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건 2번. 다음 월계표조에 8월 한 달 동안 발생한 판매 관리비 계정 중 금액이 가장 적은 계정 과목 코드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월계표로 가겠죠. 월계표. 그래서 8월 한 달이니까 8월부터 8월로 기간을 입력했고, 판매 관리비 쪽으로 내려가서 요 4개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이 적은 거 44,000원이 적잖아요. 접대비 813번 답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요, 접대비 코드가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813이죠. 답이 813이 되는 것이죠. 다음에 13번도 월계표 조회 문제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영업의 비용의 금액은 얼마인가? 지금 열어놓은 월계표에서 기간을 1월부터 10월로 바꾸면 되죠. 1월부터 엔터, 여기는 10월. 이렇게 바꿔서요, 영업의 비용으로 내려가서 보면 됩니다. 밑에 영업의 비용의 합계, 여러분이 18399,000을 답으로 기록해 놨으면 됩니다. 18399,000이었습니다. 다음에 14번도 월계표입니다. 11월에 발생한 매출채권 처분 손실 금액은 얼마인가? 네, 11월부터 11월로 봅니다. 11월부터 11월까지로 해서 영업의 비용에 있죠? 영업의 비용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16만원을 답으로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16만원. 다음 15번은요, 월계표 조회. 이 같은 여기서 조회하면 됩니다. 2기 확정 신고 기간. 2기 확정이면 기간을 10월부터 12월을 우리가 2기 확정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10월부터 12월로 월계표를 찾아가지고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 자산에 있죠. 유동자산의 부가세 대급금 4,978,000 이걸 여러분이 답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4,978,000. 다음에 16번 거래처 원장 조회입니다. 거래처 원장 어디 있는지 찾으셔가지고 여기 있죠. 국민은행 보통예금 월별 입금 금액으로 오른 것은 이랬습니다. 자, 기간이 9월부터 12월이니까 여기서 9월부터 12월로 기간을 입력하시고, 계정 과목은 보통예금이니까 103번 입력하시고, 네, 거래처 분류에서 국민은행만 선택하시면, 거래처 분류는 엔터 하시고요. 여기 거래처에서 물음표 단추 눌러서 국민은행 보통 확인, 뒤에도 98001 이렇게 세밀하게 넣어줘야 되겠네요. 금액에서는 그냥 엔터. 아이고, 이렇게 물어보았구나. 자, 그러면 9월 한 달을 다시 봐야 되겠네요. 9월부터 9월로 이 날짜를 고쳐야 되겠네요. 네, 9월부터 9월로 고치고 다시 쭉 내려와서, 월별 입금이니까 차변을 봐야죠. 차변에 133350 틀렸습니다. 10월이면 여기를 10월부터 10월로 또 고쳐야 되겠네요. 엔터 쭉 엔터 쳐가지고 차변 72만 틀렸네요. 11월로 또 고치셔가지고 11월부터 11월로 엔터 계속 치셔가지고 차변 1904005 3번이 옳았군요. 그래서 여러분은 16번은 3번이 답으로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거래처 원장입니다. 12월 말 미수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의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장부에서 뒤에 날짜를 12월로 고치면 돼요. 뒤에 날짜만 12월로 고치시고 미수금으로 계정 과목을 바꾸세요. 물음표 단추 눌러서 미수금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120번이요. 그리고 거래처 분류에서는 그냥 엔터 여기 거래처도 스페이스바로 지우세요. 아까 국민은행 넣어놨던 거 엔터, 또 뒤에도 스페이스바로 지우세요. 엔터 하면은 처음부터 끝이 들어갑니다. 아까 국민은행 입력했던 걸 스페이스바로 지우고서 엔터를 치면 처음부터 끝이 됩니다. 엔터 하면은 미수금 거래처 두 개가 딱 보입니다. 미수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의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두 개 중에서 잔액이 많은 건 오성상사죠. 그래서 오성상사 많은 거래처의 금액을 물어봤나요? 예, 그러면 700만 원이 답이 되겠군요.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번 거래처 원장. 12월 말 단기 대여금 잔액이 있는 거래처 중 그 금액이 가장 적은 거래처의 코드를 기록하시오. 자, 지금 거래처 원장이니까요. 뒤에 12월 말로 돼 있죠. 계정 과목만 단기 대여금으로 고칩니다. 물음표 단추 눌러서 단기 대여금으로 114번으로 고치고 거래처에서는 계속 엔터 쳐서 역시 처음부터 끝이 다 보이도록 그 금액이 가장 적은 거래처의 코드를 답으로 해라. 적은 거래처는 만국유통이죠. 코드 여기 있죠. 00103이 답입니다. 00103. 다음 19번 총계정 원장 조회. 자, 총계정 원장 조회하면 되겠죠. 전체 메뉴에 총계정 원장 엔터 치시고요. 12월 한 달 동안 미지급금 증가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미지급금 유동부채에서 찾으시고 미지급금 12월 한 달 동안 미지급금 253번. 네. 자, 12월 달 걸 물었죠. 여기 12월입니다. 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증가한 금액이니까 5,940000 여러분 이거 답이죠. 5,940000. 다음에 20번 총계정 원장입니다. 월별 상품 매출 발생 금액으로 옳지 않은 거. 상품 매출 여기 밑으로 내려가서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 있죠? 상품 매출 401번 상품 매출 찾으셔가지고 9월 자 9월을 클릭하시고 5980000 맞았죠? 10월 틀렸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20번의 답은 2번을 클릭해 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 재무상태표 조회입니다. 자, 재무상태표 열어놓은 거 있으면 이용하시고 없으면 실행한 다음에 12월 말 현금 잔액을 물어봤어요. 자, 12월로 현금을 보면 그게 현금 잔액입니다. 98425360 답이 98425360이었어요. 그 다음에 22번 재무상태표 12월 말 유형자산의 계정별 잔액으로 오른 것은 자 유형자산 밑에서 자 토지가 0원이다 틀렸습니다. 99만원입니다. 건물이 2천만원이다 틀렸습니다. 5천만원입니다. 비품이 870만원이다 틀렸습니다. 비품의 잔액은 930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 0원이다. 건설 중인 자산 계정 과목이 없죠? 없으면 0원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23번 재무상태표 조회 12월 말 자본잉여금의 잔액. 자, 그래서 지금 12월 재무상태표죠. 자본잉여금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아시죠? 자본잉여금 800만 원이 답이었습니다. 다음 24번 재무상태표 조회 12월 말 2월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잔액은 얼마인가?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 여기 있죠. 778 919 343. 그래서 1번이 답이었네요. 1번. 그 다음에 25번 손익계산서 조회죠. 당기에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 개정과목 금액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손익계산서 열어놓은 거 있으면 이용하시고, 네, 없으면은 실행하신 다음에 복리후생비 1932200 틀렸죠. 옳지 않은 건 1번이네요. 19322인데 여기는 112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었습니다. 다음에 26번 손익계산서 단기에 발생한 대손상각비의 금액 그랬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지금 열어놨죠.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에 있는 거죠. 대손상각비 4,456,640입니다. 4,456,640이 답으로 입력되어 있어야 되고요. 27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서 2기 확정 그러면 10월부터 12월까지로 작성을 합니다. 정기신고. 9번 날에 매출세 가액금액은 얼마인가? 상단부 세로 불러오기를 클릭해라 그랬네요. 자, 세로 불러오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클릭하고 예 해서 다시 한번 작성해 가지고 네, 9번의 가를 물어봤습니다. 9번의 가는 1335000이 답이죠. 이거하고 같습니다. 133500000. 다음 28번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자, 전체 메뉴에 가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2기 확정. 네, 10월부터 12월까지로 정기해서 엔터. 신고기간에 매입 세금계산서의 세금계산서는 총 몇 매냐 물었습니다. 매입이 밑에죠. 총 몇 매냐? 총 10일. 매입 세금계산서 답은 11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자,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어디 있는지 아시죠? 11월 한 달 동안 그러면 여기를 기간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입력하시고 엔터를 3번 칩니다. 11월 한 달 동안 빌 3652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물어봤습니다. 공급가액의 합계 870만원이 답이 되겠네요. 8,700,000입니다. 그 다음에 30번 받으름 현황 조회. 그래서 받으름 현황 조회를 여러분이 가서 자금 관리에 있죠. 받으름 현황이 미보유 금액의 합계는 얼마인가? 만기일 조회를 해서 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입니다. 자, 만기일에서 여기를 일별로 하고 만기일을 입력 클릭하시고 20, 24, 1 엔터부터 20, 25 뒤에 날짜가 12월 엔터 처음부터 끝 거래처는 여기 날짜를 정확하게 만기일로 하고 날짜를 2년으로 잘 입력을 하셔야 돼요. 탭은 만기일 탭에서 하시는 거예요. 미보유 금액의 합계를 물어봤습니다. 여기가 미보유 금액이라는 항목이고 합계는 밑에 있습니다. 120500000 요게 답안이 되겠습니다. 120500000 이렇게 답을 찾아서 62점을 여러분이 획득을 하셨고
그 다음에 회계정보 분석 문제 2개 하시면 되죠. 자, 재무상태표 조회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를 조회해서 질문은 전기분 거를 질문했어요. 전기 유동 비율을 계산하면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 곱하기 100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동자산을 찾아서 위로 올라가서 여기 유동자산이죠. 오른쪽 버튼 계산기 여기 있죠. 현재 금액 추가 나누기 빈줄 좀 지우고요. 나누기 그 다음에 유동부채를 찾아 내려가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유동부채라고 있죠. 요거죠. 404 하는 거. 현재 금액 추가 곱하기로 바꾸고 100 했더니 14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4번을 답이라고 표시해야 되겠고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조회. 질문은 전기 총자산 회전율을 물어봤습니다. 네, 전기 총자산 회전율입니다. 자, 그래서 매출액을 찾으시고요. 매출액 손익계산서에 가야 되죠. 전기의 매출액 여기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계산기 나누기 해주시고 총자산을 찾아야죠. 그건 재무상태표로 가야죠. 재무상태표에 전기분 총자산 자산 총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금액 현재 금액 추가하면 입력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입력했습니다. 715 380 000 그리고 이제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랬더니 27 나왔습니다. 27. 네, 27 확인하셨죠? 답이 1번이었군요. 이렇게 해서 회계정보 분석 문제 4점짜리 2개. 4번과 1번이 답이었습니다. 네, 모의고사 2회는 이렇게 봤을 때 앞에서 풀었던 문제가 똑같은 문제를 다시 낸 문제도 몇 문제 기억이 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풀이는 다 했는데 제가 여러분이 한번 풀어봤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 질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질문해 주시면 제가 추가 설명 드릴게요.